그러면 이제 가장 재미있는 이슈로 한번 얘기를 넘어가 볼게요. 일단 어떤 종목이 선정될 것 같은가? 예,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를 좀 다 들어보죠. 이번에는 우리 매튜님부터 아, 한번 제가요? 의견을 한번 줘보십시오. 일단 2018년도에 어떤 종목이었는지 제가 그냥 한 번 더 읊어볼게요. 일단 LOL이 있었고 클래시 로얄이 있었고 월드 사커 위닝 11 2018 그러니까 PES 2018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2, 하스스톤, 펜타스톰, 그, 예, 아레나 오브 발로르라고도 하죠. 네, 그렇게 총 6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매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사실 이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 저는 일단 텐센트 종목에 두 개가 들어갈 것 같아요. 텐센트 종목에 어, 두 개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먼저는 중국이라는 이 나라가 포기할 수 없는 종목인 리그 오브 레전드는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텐센트가 포기할 수 없는 종목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왕자영역이에요. 예, 펜타스톰. 그래서 이 펜타스톰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두 개 다 이제 하나는 PC 모바 장르고 MOBA 장르고 다른 거는 이제 그 모바일 MOBA 장르죠. 그 다음에는 네디즈 거가 두 개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서 네디즈 거라고 하면은 블리자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어쨌든 이제 MOBA 장르가 들어갔으니까 다른 MOBA 장르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디즈 거에는 RTS하고 TCG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RTS라 하면 스투 또는 워크래프트 3, 스타크래프트 2 또는 워크래프트 3인데 저는 워크래프트 3가 될 것 같아요. 스투가 됐으면 좋겠지만 워크래프트 3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중국 내 분위기로 보면은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네디즈까지 해가지고 일단 네 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가레나 거가 하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레나 거라고 딱 하면 다른 이제 동남아시아죠. 그래서 가레나라고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이제 게임은 프리파이어예요. 근데 프리파이어는 FPS 장르잖아요. 그래서 FPS 장르를 넣는 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시안 게임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팔렘방 때도 안 들어가 있고 자크르타 팔렘방 때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FPS가 아닌 것 중에는 뭐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피파 온라인 4가 있어요. 그래서 음. 피파 온라인 4가 뭐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다섯 번째로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수가 있죠. 뭐가 변수가 있냐? 만약 일본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 있다면은 P14가 안 되고 PES 아까 이제 자카르타 팔렘방 때 들어갔던 그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시장 규모만 보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거의 30% 정도 차지를 해요. 게임 시장에. 한국이 한 8% 정도 되고 중국이 50%예요. 그래서 PES를 들어갈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높다. 그러면은 P14나 PES다. 그래서 가레나를 선택하면 P14고 일본을 선택하면 PES다. 근데 만약 이제 스포츠 장르에서 PES가 된다고 치면은 이제 마지막 나머지 하나는 클래시 로얄 또는 브롤스타즈 극적으로 진짜 극적이라면 스타2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아주 뭐 논리 있는 예, 종목 선정이었네요. 우리 김종성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음, 사실 여기서 저는 이견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매체에서나 관계자들의 예상은 텐센트의 영향 혹은 뭐 알리바바의 영향 이런 기업의 영향이 어떻게 종목의 선정에 영향을 미칠 거냐에 되게 관심들이 많고 거기에 이슈를 포커싱을 많이 두시는데 일반적인 스포츠 논리에서 보면 사실 기업의 어떤 특정 기업에 손을 들어주는 건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2017년도에도 이제 보이콧을 그 당시에 했었던 것도 있지만 아시안 게임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체 45개 참여하는 국가들의 논리가 맞아야 돼요. 그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에서 모든 메달을 휩쓸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시아를 동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남아시아 이렇게 5개 리지언으로 나누거든요. 이 5개 리지언에서 공통적으로 참여하기 쉬운 종목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어느 한쪽 리지언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종목은 사실 배제될 가능성이 좀 커요. 단순히 기업률을 떠나서. 예를 들면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나 도타2 같은 경우는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동아시아랑 동남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까지 충분히 다 참여할 수 있는 풀이 충분히 있고 참여 국가 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도타도 지난 아시안 게임 이후에 2년마다 열리는 동남아시아 경기 대회라고 있어요. C게임즈에서 도타를 지속적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이 채택이 돼야 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거기 동남아시아 회원국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또는 도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아시아 연맹이 지속적으로 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종목사의 의견을 취합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각 회원국들의 모든 의견이 종합된 걸 반영해서 결국은 종목을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보면 아시안 게임 때부터 쭉 이어온 걸로 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사실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빼기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중국만 놓고 보면 중국은 오히려 도타가 메달 따기가 더 베스트일 수도 있어요. 금메달을 놓고 보면. 그래서 오히려 도타랑 롤이 한 장르에서 경합이 있거나 둘 다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PC, 콘솔, 모바일이 기기별로 보면 모바일이 발전된 나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기기의 조합도 봐야 되고 모바냐, RTS냐, 스포츠냐, 아니면 FPS냐, 뭐 레이싱이냐 이런 장르적 평균도 좀 봐야 되겠죠. 그렇게 종합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당연히 리그 오브 레전드나 도타가 일단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장르는 꾸준히 PES를 밀고 있고 실제적으로 일본 e스포츠 연맹이 지속적으로 일본 게임이 아시안 게임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꾸준히 주고 있고 지원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PES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바일 장르는 여기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레나 오브 발러나 와일드 리프트도 사실 나오기 때문에 모바일 레전드도 있고. 모바일 레전드 뱅뱅도 있고 근데 동남아시아는 모바일 레전드 뱅뱅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모바 장르만 실제로는 PC랑 모바일로 나누지만 모바 장르만 3개가 돼요. 롤, 도타, 뭐 그 외에 뭐 몇 가지 모바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 특정 장르에 편중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지 되게 걱정이 되고 근데 어쨌든 모바일 장르를 선택한다 그러면 와일드 리프트, 그다음에 아레나 오브 발러, 그다음에 모바일 뱅뱅 이 셋이 감축을 좀 벌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왕자의 영역은 당연히 글로벌 버전인 아레나 오브 발러로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뺄 수 없는 게 격투 장르예요. 이게 스트리트 파이터나 철권 같은 격투 장르는 분명히 일반적인 스포츠 장르에도 포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넣어오고 있는데 저는 아마도 철권이 아마 좀 더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철권이랑 스트리트 파이터를 비교하면 이게 국가마다 순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둘도 꽤나 경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건 레이싱 종목 장르를 전통 콘솔 뭐 F1 장르 요즘 F1 e스포츠가 굉장히 많이 지난해에 떴잖아요. 동남아시아 지역이랑 서아시아 지역은 F1에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장르의 종목을 선정하자고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근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나 한국은 캐주얼한 레이싱 게임이나 아니면 뭐 모바일 레이싱 게임이 훨씬 더 핫하기 때문에 그 장르로 또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FPS 장르를 어떻게 할 거냐. 인데 저는 이제 직접적인 총기를 사용하는 폭력성이라는 이슈 때문에 지난 아시안 게임 때는 사실 넣고 싶었으나 넣지 못했던 장르가 이제 FPS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펍지 같은 종목이 들어가면 전체 아시아에서 모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채택했을 때 굉장히 경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아시아 연맹이나 다른 회원국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관건이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CSGO나 오히려 저는 CSGO나 다른 CSGO는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오히려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캐주얼하면서 그 폭력적인 성향에서 조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콘솔이나 PC 모두 다 참여하기 쉬워서 그쪽 장르는 또 괜찮을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야. 기준이 이제 있으시니까 근거가 있네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세 가지 정도 팩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개최국의 입김, 그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그 장르의 배합, 장르의 적절한 배합, 그리고 마지막은 그 원래 이제 이런 아마추어 스포츠 그 경합을 벌이는 스포츠 이벤트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종목 선정의 기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잘 퍼져 있는 스포츠인지, 그리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남자부와 여자부가 잘 이렇게 생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따지는데 사실 그거에 해당하는 e스포츠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요즘에는 추세가 좀 더 상업성을 많이 보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e스포츠도 선정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팩터들을 고민해 보면 개최국의 입김, 그 말은 뭐 개최국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카드가 몇 장씩은 있잖아요. 좀 그런 면에서는 중국 기반, 그러니까 중국 게임이 선정될 가능성이 조금 많이 있다. 라는데 저도 한 표를 좀 던지고 또 하나는 장르의 배합 말씀드렸는데 장르도 보면은 그럼 이제 뭐 모바 게임 그런 식으로 이제 모바냐 뭐 FPS냐 아니면 뭐 TCG냐 뭐 스포츠 게임이냐 RTS냐 이런 것도 있고 반면에 이제 기기로도 나눠지죠. 당연히 모바일이냐 PC냐 콘솔이냐 요 배합은 2018년도에도 그게 되게 명확히 좀 보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픽은 저는 LOL이 무조건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종성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는 스포츠 게임은 PS가 될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확 드네요. 확 설득이 되네요. 그리고 FPS는 저는 오히려 정말 황당하게도 크로스파이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카드 게임으로는 하스스톤, 펜타스톰, 그리고 이제 뭐 클래시 로얄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스타크래프트 2가 빠질 것 같은 느낌? 그 뭐 반면에 이제 또 배틀그라운드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6개를 뽑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종성형이랑 또 저기 스티브님이랑 이렇게 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팀장님이 종성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PES 얘기하셨을 때 그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종목사가 어느 정도 이 종목이 그 올림픽에 됐으면 좋겠는지 희망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열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지원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저는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 PES를 보면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요. 그런 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도타2가 리그 오브 레전드보다는 약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CSGO는 안 되는 이유도 저는 아예 뭐 FPS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뭐 종승 심사님 시선에서 보면은 그 부분이 그래서 더더욱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종목사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무래도 아시아에서 뭔가 하는 행사고 또 아시아에서 뭐 정부나 이런 차원에서도 또 컨트롤이 어느 정도 가능한 회사 쪽에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좀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종성 팀장님 의견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당연히 제1 기준은 인기가 높아야 돼요. 네, 이건 확실한 기준입니다.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의 성향 자체가 지금 1, 20대 MZ 세대의 시청률이 너무나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가장 기폭제가 되는 종목이 사실 e스포츠거든요. 그리고 e스포츠 내에서도 반드시 시청률을 끌어들이는 종목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시청률 기준으로 보면요 당연히 롤 아니면 도타인데 저는 거의 뭐 롤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도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시아는 아시아만의 문화가 있어서 아시아 기업들에 대한 선호가 확실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아에서 게임을 만들고 있는 국가는 제대로 된 e스포츠 게임을 만들고 있는 국가는 한중일이 다기 때문에 분명히 한중일에서 한 국가당 한 종목 이상씩의 종목을 밀어넣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PES는 201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시안 게임, 실내모드 아시아 경기대회, 아시아 연맹컵, 기타 등등 각 지역에서 열리는 PES 국가대항전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현재 3년 이상 이어오고 있어서 기본적인 선수풀을 굉장히 많이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기도 여전히 높고 그런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의 호흡으로 지원 정책을 펴와야 실질적으로 정부 선착이 됐을 때 아무런 이견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PES가 상당히 가능성이 사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피파 게임의 정책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피파 게임은 최종적으로 승인을 피파에서 얻어야 되는데 피파랑 올림픽 사이즈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거든요. 네. 아주 예리한 포인트네요. 그건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게임사에서 얼마나 이걸 원하느냐를 따지면 저는 사실은 게임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정식 종목 채택되는 거 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게임사들이 직접 주도하는 e스포츠 그 글로벌 스트럭처는 이미 대부분 다 갖춰져 있고,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오버워치 월드컵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오버워치가 아시안 게임에 나가지 않더라도 자기들만의 축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색다른 이벤트 정도로 승인은 아주 흔쾌히 해줄 수 있겠지만, 이걸 뭐 나 도타 대신에 내가 반드시 돼야 된다면서 라이엇 게임즈가 막 엄청난 지원을 해줄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고요. 블리자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끼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경기들을 치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시청자들이 봐야 되잖아요. 지금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 가진 가장 큰 주 수익원이 이제 중계권인데, 중계권 판매에 e스포츠를 넣어야지만 이제 이 상업성, 아까 말한 그 상업성에서 굉장한 강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e스포츠가 이제 좀 선정이 된 거고,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거를 한다면 당연히 인기 있는 거를 뽑아야겠죠. 뭐 아주 굉장히 이제 단순한 논리고,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만 좋아하는 스포츠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합치면 뭐 3억 이상 인구인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할 것이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가 더 그 사람들한테 매력적일지. 예, 그런 거 반드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만 더 하고 끝내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롤이나 오버워치, 펍지, 뭐 스타2 이렇게 한국에서 인기 있는 게임들이 만약에 선정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예상 순위는 무엇일까? 또 하나는 만약에 어떤 종목이 한국에서 이제 채택됐을 때 이거를 뽑는 과정이 뭐가 가장 합리적일 것 같은지에 대한 우리끼리 시나리오, 이거 얘기해 보면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한국에서 인기 좋은 스포츠가 e스포츠가 만약에 선정이 되었다. 특히 이제 제일 인기 있는 뭐 당연히 이제 단연 독보적인 LOL, 오버워치, 펍지, 스타2 이렇게 만약에 선정이 되었다라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적는다면 우리나라의 성적이 어떨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1등 아니면 2등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1등을 했으면 무조건 1등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지난번에 저희가 2등을 이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1등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3나 스2는 만약에 스2가 되면 1등이겠죠? 1등이 될 것 같고, 워3가 되면은 이번에 2등을 했어요. 저희 장지호 선수가. 이 부분도 뭐 만만치 않다. 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버워치는 뭐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이겠죠.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 뭐 항저우 아니면은 뭐 젠지 이렇게 될 것 같고, 하스스톤은 진짜 잘해야 3등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나머지는, 왜냐면은 지금 2020년 월챔에서는 일본의 이제 글로리라는 애가 이제 1등을 했고, 그 전에는 중국의 이제 여자 선수가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잘 올라갔을 때 4강까지밖에 못 올라간 경제 그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또 이제 전투력이 올라간다니까. 그 아시안 게임에서 엄청나게 올라가죠. 예. 만약에 진짜 또 그거 메타도 못 가면 달라지고. 네. 나머지 종목은 좀 자신 없어요, 솔직히. 네. 우리 종성 팀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한국이 사실 PC 중심의 특정 종목에 너무 선수들의 재능이 몰려 있기 때문에 종목의 장르가 다변화되면 메달을 그렇게 많이 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18년도에는 각 지역 예선을 6개 종목을 거쳤는데 통과한 종목이 롤이랑 스타 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동아시아 예선에서 이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동아시아 예선 통과가 일단 가장 큰 관건이고요. 동아시아 예선도 롤은 예전엔 대만이 좀 많이 약해졌지만 저희가 2018년대 기준으로 보면 중국, 대만, 한국 셋이 어쨌든 올라갈 건데 여기서 3등 하면 끝장난다. 그 정도. 사실 공항 롤은 못 들어오는 거죠, 뭐. 예. 예, 롤은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의 이슈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글쎄 오버워치가 된다 그러면 여전히 한국이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그리고 PES는 사실 한국이 좀 약해서 동메달권에 들어가도 굉장히 일단 동아시아 예선을 통과해서 동메달권만 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철권이 혹시 들어온다면 거의 금메달은 저희 아니면 일본. 서아시아 국가 요즘 서아시아가 잘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종목은 잘 모르겠는데 롤이나 기타 여러 종목에 대한 기준에서 다시 얘기를 드리면 메달은 선수들의 실력보다 지금은 얼마나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대표팀을 뒷받침을 잘해주느냐가 사실 더 큰 관건입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2018년도 때 실력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금메달들을 못 땄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저희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한국 LCK 일정을 스탑시키는 걸 할 수가 없었고 대표팀이 실제로 소집돼서 본선, 예선 다 합쳐서 같이 연습한 일자가 일주일밖에 안 돼요. 예, 하루에 스크림 4번, 6번 하고 일주일 정도면 거의 선수들이 손발 맞추기에 급급할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반면에 중국은 어떻게 했냐면 리그를 스탑시켰어요. 리그를 그 차이가 있군요. 스탑시키고 국가대표팀에 전체적으로 다 스크린 무조건 일괄 다 지원. 그렇게 해서 전체 선수들이 아예 그냥 국가적으로 몰아준 거예요. 지원을. 그리고 제일 가장 놀랬던 건 저희가 그 자카르타 현지 갔을 때예요. 저희는 대표팀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 않아서 스텝이 2명 갔거든요. 근데 중국 팀은 촬영 스텝부터 해서 일괄 스텝까지 20명이 넘었어요. 와. 예, 규모 자체가 달랐어요. 그리고 아예 별도의 연습 환경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모든 면에서 중국이 훨씬 압도적이었고 일단 현장에 파견된 기자 숫자만 봐도 중국의 매체는 한 20개 넘게 매체가 온 것 같고 한국은 한 4개 매체 이렇게 왔거든요.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놀랐었던 건 예선 때까지는 저희가 중국한테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겼잖아요. 전승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결승에. 근데 그때까지도 중국 팬들이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딱 결승전이 되자마자 미디어실에 있던 기자들이 다 중국 국기를 꺼내고 관중석으로 가요. 그리고 현장에 있던 모든 중국 스태프들이 다 중국 관중으로 변하면서 저희 그때 그 응원단 조직해갖고 20명 갔거든요. 그 현장에서의 분위기에서 사실 선수들이 비하인드를 얘기 드리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큰 중압감을 받은 거예요. 이건 롤드컵 때하고 비교가 안 되네. 그냥 그 상금이 큰 것도 아니고 뭐도 큰 것도 아닌데 그만큼 국가대항전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엄청났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다 안아줄 만큼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못 해줬던 게 실질적인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었나 싶고 저는 여전히 네,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은 사실은 선수들의 몫보다 주변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문을 던졌는데 현답을 해주셨네요. 야, 다음 아시안 게임도, 그러니까 이번 아시안 게임도 중국인데, 만약에 롤이 선정되면 정말 한국에서, 예, 뭐 협회나 정부 차원에서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저도 의견을 드려야 되니까, 저는, 오버워치나 스타2는 무조건 금메달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사실상 그런 종목이 선정된다면, 사실상 국가대표 선발전이, 예, 병역 특례 선발전이 될 겁니다. 그죠?
마치 양궁이나 뭐 이런 것처럼요, 뭐 쇼트트랙 이런 것처럼. 그 롤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일 것 같고, 뭐 롤은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롤은 정말 한국 아니면 중국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일단 너무 관심이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 경기 자체는 아무래도 금메달 매치가 되겠죠. 예, 그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고, 펍지는 워낙 변수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메달권에는 들어갈 것 같다. 예, 워낙 그 저희도 그 실력이 탄탄한 실력이 있으니까, 예, 그 생각은 좀 있습니다.